안녕하세요. 낚시 포털 사이트 월척도우미 물사랑입니다. 여러분들 대물낚시에서 찌맞춤을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오늘은 찌의 형태에 따른 찌맞춤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찌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까만 태가 쳐진 이 찌가 부들찌입니다. 그리고 이게 오동찌고요. 이게 스기찌입니다. 삼나무찌이죠. 재질 놓고 보면은요, 부들이 가장 가볍고 그 다음 오동이고 삼나무는 아주 무거운 찌입니다. 무거운 재질입니다. 부력이 각기 다르고 이 뜨고자 하는 성격이 다른데, 비중이 다른데, 이 찌를 똑같은 찌 맞춤을 해서는 곤란할 것입니다. 제가 우선 이 어떤 식으로 찌 맞춤을 하는 것이 가장 알맞은가 먼저 안내를 드리고 이유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부들찌입니다. 부들은 아주 무겁게 맞춰야 됩니다. 아주 무거워야만이 입질을 받았을 때 이 찌의 움직임이 느리고 무겁고 완만한 소승을 보일 것입니다. 제가 맞추는 이 부들찌의 찌 맞춤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오. 부들찌는 이 정도로 맞추었을 때 찌올림이 까불지 않고 찌올림이 가장 점잖합니다. 이번에는 오동찌의 찌 맞춤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오동찌 역시도 좀 빠르게 내려가도록 좀 무겁게 맞추는 것이 찌의 움직임에 점잖고 움직임이 좋습니다. 부들보다는 조금 무겁죠.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오. 오동찌의 찌 맞춤입니다. 이 정도요. 그럼 이 무거운 삼나무찌를 부들찌나 오동찌와 같이 찌 맞춤을 한다면은 움직임이 너무 둔할 것입니다. 아마 한두 마디를 올리고 멈추거나 혹은 옆으로 기는 이런 형태의 입질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대물낚시 찌 맞춤에 매료돼서 대물낚시 하는데 그런 찌 맞춤을 보고 낚시를 할 수는 없죠. 이 삼나무찌 어떻게 맞추면 좋을 것인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 삼나무찌의 가장 좋은 찌 노름을 보기 위한 찌 맞춤입니다. 삼나무찌 이렇게 찌 맞춤을 했을 때 가장 좋은 찌 노름을 보여줍니다. 찌가 흔히 이 찌 맞춤이 찌가 수조의 중앙에 멈추어 섰다고 0점이다. 이건 내려가지도 않고 올라가지도 않는다 하는데, 하루 종일 놔두면 내려가거나 올라가거나 결국은 한쪽으로 가게 되죠. 자, 이번에는 세 가지 찌의 찌 맞춤을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부들, 오동, 삼나무 각기 가장 좋은 찌 노름을 보기 위한 찌 맞춤입니다. 이만큼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맞췄을 때 이 세 가지의 찌가 똑같은 입질을 받았을 때 비슷한 움직임을 보여줄 것입니다. 그만큼 이 삼나무는 무거운 재질입니다. 무거운 찌지요. 대물낚시를 하지 않는 고장에서는 아마 이게 현재 이 형태의 삼나무 찌는 찌로서 아마 기능을 하지 못하는 찌라고 아마 그런 얘기를 듣기에 알맞은 찌입니다. 이 대물낚시 찌 맞춤은요,
대물 낚시용 찌는 첫째 까불지 않아야 됩니다. 이 찌가 장챙이가 미끼를 건든다거나 혹은 잡어가 미끼를 건들 때 이 찌가 수시로 끔뻑끔뻑하고 올라와서는 결코 안정되고 좋은 분위기에서 낚시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찌는 삼나무를 가지고 이런 형태의 찌를 만들었을 때 잔챙이 움직임이라든가 혹은 잡어에 접근해서 케미가 밝아졌다가 어두워졌다가 하는 정도의 움직임만 보입니다. 까불지 않죠. 느긋한 상황에서 느긋하게 좋은 밤을 낚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즐겨 쓰는 찌인데요. 이 찌와 다른 사람의 찌를 비교해 보면은 다른 분의 찌는 수시로 찌가 끔뻑끔뻑 올라와서 깜짝 놀라서 사람이 일어나면서 의자 소리 삐그덕삐그덕 나는 그런 경우도 봅니다. 대물찌는 까불지 않아야 됩니다. 까불지 않기 위해서는 각기 이 재질에 따른 찌맞춤을 달리 해야 됩니다. 이번에는 몸통의 형태에 따라서 찌가 어떤 움직임을 보여줄 것인가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세 가지 형태의 찌를 준비를 했습니다. 막대형, 고추형, 유선형입니다. 고추형은 몸통이 몰려 있으니까 오뚜기형에 가깝지요. 이 찌는 균형입니다. 추의 침력과 찌의 부력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데요. 이 균형이 깨어질 때 찌가 움직임이 생기겠죠. 그러면은 먼저 이 고추 형태라면은 부력의 중심이 여기에 몸통의 가장 굵은 이 부분에 몰려 있습니다. 이 부분의 중심을 균형을 깨어주면은 이 찌는 움직임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만 깨어주면은 찌가 움직이겠죠. 거기에 반해서 이 막대 형태의 찌는 부력이 골고루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이 찌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이 부분의 중심도 깨어주고 이 부분의 균형도 깨어주고 이 부분의 균형도 다 깨어주어야만이 찌가 비로소 움직이게 됩니다. 까불지 않고 완만한 움직임을 보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찌의 속성에 대해서요. 이 완벽한 막대형 찌를 제가 선호를 하는 이유는 수면 위로 이 찌가 솟기 시작하면은요. 이 부력이 밑에 물속에 아직까지 부력이 남아있으니 마치 계속적으로 솟아오릅니다. 완만하고 느린 솟음이 지속적으로 계속되죠. 다른 부력 외에 무게는 거의 없습니다. 짧은 찌다리 외에는 이 부력을 상쇄시킬 만한 어떤 무게가 없습니다. 그래서 높이 솟아줍니다. 느리고 높게 솟아주지요. 그리고 일정한 속도로 솟아줍니다. 반면에 이런 형태의 찌는 찌가 올라오기 시작하고 이 찌가 수면 깊이 있을 때는 부력을 갖습니다. 찌를 밀어 올리죠. 톱을 밀어 올리는데 수면 가까이 다가오게 되면은 이 부력은 약해집니다. 반면에 이 무게들이 작용을 하죠. 아래 위에 이 특히 밑에 찌다리 무게가 작용을 함으로 해서 움직임이 멈춰버립니다. 솟음이 빠르고 짧으며 까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찌는 대물 낚시용 찌로서는 별로 훌륭한 움직임을 보여주기 어렵습니다. 완벽한 막대형의 찌, 완전한 이런 막대형의 대물찌가 잘 없죠. 보통 유선형의 찌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 유선형 형태의 찌는 막대형과 고추형 혹은 오뚜기형의 중간 정도의 움직임으로 보시면 맞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대물 낚시에서 필수품이랄 수 있겠죠. 현재 약 한 18cm 정도의 찌가 되는데요. 이 찌는 이렇게 짧은 찌는 아무래도 까불 수밖에 없죠. 까불 수밖에 없는데 가장 이 찌에서 덜 까불도록 만들기 위해서, 까불을 방지하기 위해서 역시 완벽한 막대형의 몸통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 이 찌의 상단을 이렇게 급하게 깎았습니다. 이거는 올라오면서 찌가 솟을 때 물에 저항을 받게 됩니다. 저항을 받아서
빠르고 까불면서 솟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무겁고 완만한 찌솟음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깎아 만든 것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만든 이 새로운 형태의 대물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막대형이죠. 일종의 막대형입니다. 위쪽에 부력이 있고 아래쪽에 부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 이것은 찌의 솟음이 진행이 되면서 부력 덩어리가 밑에 있습니다. 밑에 아직까지 큰 부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더 높이 솟는다고 볼 수 있죠. 이 부분이 솟음을 강조하는 찌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 위쪽에 이 역시 부력을 줬기 때문에 균형은 막대형을 취하되 위쪽에 부력을 강조를 했기 때문에 더 높이 솟음이 강조된 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 찌의 이 몸통 형태에 따른 찌의 노름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습니다. 대물낚시의 찌 맞춤 무조건 무겁게 맞춘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어떤 찌냐, 그 찌의 재질이라든가 찌 몸통의 형태라든가 거기에 따라서 어떤 정도, 어느 정도 무겁게 맞추느냐에 따라서 찌 노름이 달라지고요. 그것을 알고서 찌 맞춤을 해야만이 이 대물낚시의 참맛을 제대로 느끼기에 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대물낚시의 찌 맞춤에 대해서 여러분께 안내를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여러분께 필요한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